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기세입니다. 네, 전 척추관절 전문병원 남기세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보고 있는 조영규라고 합니다. 남기세 원장님은 비욘드에서 많이 이렇게 접하셨을 텐데요. 저는 의학절 비욘드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 비욘드에서 많이 다뤄졌던 허리 디스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진단, 치료,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재활을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디스크 수술 후,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곧 수술을 계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남 원장님. 넘어가시죠. 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는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련을 맞았고요. 척추센터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척추관절 전문병원 남기세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제 후배 순천향대 이재철 교수님이라고 정말 친하고 훌륭한 후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다. 남기세 원장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네. 그래서 먼저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이 MRI 사진은 요추 4번, 5번 우측 허리 디스크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요추 4번 척추체와 요추 5번 척추체 사이에 있는 허리 디스크가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이 구멍, 신경 구멍 안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질환을 저희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주로 다리 당김이나 저림 증상, 심하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약물 치료나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결국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은 수술의 과정은 이와 같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허리 뒤쪽에서 병변 부위, 즉 4번, 5번이면은 4번 사이 피부 절개를 한 후에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에 그림과 같이 척추뼈 피부 절개를 한 후 척추뼈와 척추 주변 근육을 척추뼈로부터 방해를 해서 척추뼈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런 후 디스크가 튀어나온 척추관에 접근하기 위해서 4번 척추뼈와 그리고 5번 척추뼈를 차례대로 일부 절제하고 그 안에 있는 이 황색 인대를 절개 후 젖히면 파란색의 그 요추 5번 신경근이 보이고 이 그림과 같이 신경근을 가운데로 젖히게 되면 저희가 제거해야 할 디스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그림과 같은 이런 의료용 집게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수술 과정을 설명드렸냐 하면요. 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피부와 근육, 뼈, 인대, 그리고 신경 주변의 연부 조직까지 일부분을 절개 또는 젖히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인하여 이런 조직들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치유되고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며 이러한 치유를 돕기 위해서는 재활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활 훈련에 대해서 영국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에서 설립되어진 근거 중심 의학을 대표하는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수술 후 재활 훈련은 수술 후 빠른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고강도 재활 훈련이 저강도 재활 훈련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 재활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수술 첫 주는 보통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텐데요. 수술 부위 통증 및 상처 보호를 위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보다는 조심스럽게 생활하며 재활 훈련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점진적인 걷기 운동만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활 훈련은 수술 후 첫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수술 시기에 따라서 1기와 2기 그리고 3기로 나뉘게 되고 이 시기에 맞는 재활 훈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1, 3주차는 소위 보호기로 아직까지 수술 부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수술 부위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치료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 후 신경근 이동성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바른 자세 유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시기는 수술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밥은 보통 열흘부터 14일에 제거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수술 상처 상태에 따라서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소독을 받고 이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상처 치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금연 군주를 하는 게 좋고요. 수술 후에도 2개월 정도는 금연 군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술 부위가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도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운동 직후 15분에서 20분간 수술 부위 주변에 얼음찜질을 하면 염증이 가라앉아서 허리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처 소독한 부위가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네. 보통 찜질하면 뜨거운 찜질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얼음 찜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뜨거운 찜질하고 네. 얼음 찜질의 차이가 뭔가요? 보통 저희가 얼음 찜질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심한 병변, 특히 뭐 염좌를 발목을 삐었다던가 이런 급성기 때 붓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위해서 이 얼음 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근육 이완 작용을 위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게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얼음찜질을 더 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아니죠? 얼음 직접 대지 마시고요. 예. 얼음팩에 수건을 한번 감싸면은 좀 더 지속적으로 얼음 찜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은 수술 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모형을 보면 요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휘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요추 전방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추 전방 굴곡을 유지하는 자세를 중립 척추 자세라고 합니다. 바른 자세라 함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중립 척추 자세를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시키는 자세를 말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릴 바른 자세 유지법을 들으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허리 굽히는 자세를 피해서 이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앉는 자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허리 전방 굴곡, 즉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척추 등받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는 소파나 또는 푹신한 의자보다는 이렇게 딱딱하고 각진 등받이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림처럼 허리를 굽혀서 앉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등받이 없는 의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나다 체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앉더라도 허리 전반 굴곡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아무래도 좀 반드시 앉아서 보도록 결국에는 네, 그게 그쵸.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피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휴식을 가져서 첫 2주 동안에는 한 번에 20분 이상 앉아 있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버티는 게 익숙해지면 점점 앉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운전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 1, 2주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2주 후부터 단거리 운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운전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오른쪽 다리에 위압감이나 저린 증상이 있다면 편의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운전은 좀 더 나중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여기 질문이 와 있는데 네. 청취자분이 질문하셨나 봐요. 네, 긴 짧은이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아픈데 엄청 가끔 허리가 찌릿하면서 허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이 들면 다 그런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일단 김짧은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젊으신 분들이라면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디스크가 타이어처럼 비유하자면 타이어가 펑크 나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런 디스크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자극을 받아서 허리가 찌릿할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전방전이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척추체가 이렇게 정렬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어느 한 척추체가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는 이런 전이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척추체가 이제 자세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MRI를 통해서 신경이 얼마큼 눌려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허리가 별로 안 아픈데 가끔씩 엄청 네. 그런 거 봐서는 다리까지 당기지는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선생님 말씀처럼 우선은 좀 약 먹고 네. 조금 쉬어보고 한 1, 2주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때 병원 가서 한번 될것 가보시는 게 같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아마 엑스레이 검사 먼저 하시고 예. 환자분 증상의 그런 호전 정도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인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유 네. 목소리님께서 전 의자에 앉을 때도 양반 다리를 하는데 네. 양반 다리가 허리에 안 좋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반 다리는 네. 말 그대로 이제 등받이 없는 의자보다 더 허리가 굽혀서 앉은 자세를 취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앉은 자리 그 양반 다리 하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어떤 네. 선생님. 차가운 걸 잘 못 참는 사람은 얼음찜질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 저도 그렇죠? 있어요. 하여튼 예. 얼음을 직접 피부에다 대는 건 아니고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얼음 주머니 흔히 얘기해서 온찜질하는 주머니처럼 적절하게 약간 시원한 정도만 네. 해도 그래도 한결 좋을 예. 것 같으니까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아니까 못 참을 정도는 않지. 네. 얼음을 직접 댔는 것보다는 네. 이게 뭐 팩이라든가 아니면 수건을 한 바퀴 돌려서 좀 너무 차갑게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진행하고 다음 질문.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앉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면은 환자가 의자 아래로 한 발을 밀어놓고 고관절을 접은 다음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면서 허벅지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환자분 등은 수직이 아니라 단지 똑바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는 과정은 이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눕는 자세입니다. 쉽게 수면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눕는 자세는 무릎이 아닌 다리 전체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무릎을 살짝 꺾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또한 어느 정도 높이로 베개를 받쳐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쳐지지 않고 일부분만 받쳐지게 되면은 받쳐지지 않는 부위의 연부 조직들이 긴장이 되면서 불편감을 유발하게 돼서 환자가 자면서 움직이거나 자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그림과 같이 충분한 높이 베개를 허벅지 상부와 가슴 앞쪽으로 해서 직접 받치고요. 환자분이 이걸 끌어당기면서 기대어서 상체도 충분히 베개를 받쳐주고 환자가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에서도 베개를 껴서 무릎과 무릎이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단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아래쪽이 눌리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쪽으로만 눕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살짝 더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자세는 완전히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아까 옆으로 눕는 자세에서 약간 4분의 1 정도만 더 엎드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이 꺾이지 않게 베개를 반으로 접어서 쐐기 모양으로 목을 받쳐줍니다. 완전히 엎드려 눕는 자세는 허리가 뒤로 과도하게 젖혀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또 질문이 많아서 네. 허리가 아프면 딱딱한 의자에만 앉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리가 아프다는 게 그 의자 잡는 접촉면이 아픈 게 아니라 허리 자세 때문에 아픈 게 좋기 때문에요. 푹신한 의자나 소파를 앉으면은 허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뒤쪽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딱딱한 의자를 앉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아프면 전만 굴곡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딱딱한 의자에 앉고
더 그래도 불편하시면 뒤에 쿠션 한 개 받치셔서 이렇게 전방 굴곡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그 뼈가 그 바닥에 닿잖아요. 거기가 아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푹신한 의자 앉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푹신한 의자에 앉더라도 허리를 이렇게 피고 앉아라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허리에 좋다가 아니라 너무 푹신한 의자는 그렇죠. 허리가 구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적당히 푹신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무릎은 좀 아세요? 저 척추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질문이 계단 올라가는 바른 자세도 진짜 궁금해요. 내려갈 때도 무릎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무릎이 좀 덜 상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없을까요? 일단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 하시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계단 사용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걸을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무릎 밴드를 좀 하는 게 그 무릎을 걷는 계단 올라가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저희들 습관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들끼리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이게 너무 경사만 심하지 않으면 무릎에 도움이 되지만 내려갈 때 무릎이 잘 다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내려갈 때는 좀 망가질까봐 항상 2개층, 3개층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내려가고 하나 내리고 가능하면 쾅쾅 하는 그 충격을 덜기 위해서 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살찌지 않게 하고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키우고 그러면 근육을 그런 무릎에 좀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님이 보니까 답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선생님 생각에도 그렇죠. 요추 2, 3, 4, 5번 MRI상 MRI상 달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39세입니다. 디스크로 인해 신경 인성 방광도 있습니다. 달았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무릎 위가 아프고 다리가 벌레 기어가듯이 느낌이 듭니다. 회원부 반이 저립니다. 신경 차선술은 20번이나 했습니다. 척추센터와 비뇨기의학과는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병 같나요, 선생님? 일단은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신경이 많이 눌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성 디스크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회음부 반이 저리다가 조금 이상하죠. 그쵸? 그게 회음부가 저릴 정도로 이게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서 저희가 마비가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MRI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타깝게 진단이 지금 애매한 것 같아요. 척추센터와 비뇨의학과는 수술할 단계가 아닌데 환자는 양다리가 저리고 회음부 반이 저리다. 아마 인규나 에어 쪽이 좀 저희가 사태부 회음부 쪽이 좀 저리다 이게 연관통을 의미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안타까운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척수증 환자 선생님도 좀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 MRI 사진상 허리는 괜찮은데 흉추나 뭐 이런데 뭐 뭔가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서 그 MRI보다는 증세는 심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 경우도 하여튼 그 신경 전도 검사 이런 그런 거라서 좀 더 확인해야 돼. MRI보다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 회음부 반이 저리다가 뭔가 좀 걱정이 돼서 하여튼 조금 더 큰 병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다음 환자 할까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가지고. 또 이런 무릎을 올리고 허리를 굽히는 태아 자세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요추를 구부린 상태로 장기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세는 피하도록 합니다. 서는 자세는 되도록이면 서 있는 시간을 짧게 갖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서 있거나 걷는 동안 복부를 긴장한 채로 이러한 요추 전방 굴곡을 즉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은 스스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서 스스로 2주째부터는 20분에서 30분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대에서 내려오기 및 올라가기입니다.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통나무 그릇이 침대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에 이렇게 요추 전방 굴곡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땅으로 내리면서 아래쪽에 위치한 팔꿈치를 축으로 몸통을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앉는 자세로 자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통이 비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위쪽에 위치한 팔로 그림과 같이 허벅지를 잡아주시면 몸통이 비틀리지 않게 해줍니다. 침대에 올라가는 것은 이 역순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부리기입니다. 허리를 구부르게 되면 디스크 내부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치유된 디스크의 후방 섬유유륜에 긴장이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를 구부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고관절을 접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고관절 접기는 중리 척추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때 엉덩이가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옆에서 이 보호자분들이 길다란 봉을 등 뒤에 대어주시면 중리 척추 자세를 잘 못 잡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샤워하기입니다. 샤워는 실밥 제거 후 가벼운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을 씻을 때에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일어선 자세에서 발을 통이나 샤워 의자에 위에 올려놓고 씻으면 이렇게 허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때를 밀거나 찜질방에서 찜질하는 것은 아직 상처 부위 강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술 후 2달에서 3달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닥에서 물건 들기 및 운반하기입니다. 아직 수술 후 첫 1, 3주차에서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수술 후 4주부터 5k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 접기 자세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세를 낮춰서 물건을 잡은 후 허벅지 힘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물건의 높이가 너무 낮게 되면은 한쪽 무릎을 더 굽혀서 내려간 다음에 물건을 기울여서 최대한 높이를 높이고요. 물건의 자신의 가까운 쪽을 가슴에 고정시키고 고관절 접기를 피면서 물건을 아까 무릎을 굽힌 다리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굽힌 무릎을 펴면서 환자가 일어날 때는 허벅지로 물건 무게의 대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선생님 또 질문이 또 네. 식탐의 저항님, 왼 무릎에 뚝뚝 소리가 자주 나고 뻣뻣한 느낌도 있는데요. 뚝뚝 소리 안 나게 움직이는 자세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이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파핑이 나면은 엠피플리카 한글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엠피플리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무릎 안에 인대가 있는데 그게 병적인 인대는 아니고요. 다만 증상을 일으킬 경우에는 그걸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증상이 심하고 반복되면은 근처 병원을 방문해서 MRI 한번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이면 뭐 연골 파열 파열보다는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아직은 빠르죠. 빠르고요. 그 다음 질문이 스쿼시 운동을 하는데 네. 허리와 무릎이 안 좋은가요? 선생님 스쿼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니스랑 스쿼시를 잘 안 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은 솔직히 허리와 무릎에 되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격렬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운동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유선서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좋지만 이게 너무 빨리 뛰거나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던가 이런 것을 하면서 스쿼시 운동하면은 허리와 무릎엔 좀 약간 과부하가 예를 들어서 정송이 님이 40세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할 수 있으신데 50세다. 50세까지도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권해드리는데 60세 이상부터는 그렇게 방향 전환이 빠르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무릎과 허리에 이제 무릎 특히 인대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도 그 군의관 시절인데요. 한 소령 뭐 중령 정도 분이 테니스 치다가 발 뒤꿈치를 뭘로 맞은 것 같아요 라고 오시면서 쩔뚝거리면서 오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40대 50대 되면 슬슬 인대 이런 게 조금 잘 끊어지고 다치는 나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0, 50대 되면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그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세 이상 되면 저런 격렬한 운동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위험할 수 나는 죽어둬야겠다 그러면 꼭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많이 충분히 해서 하고. 이제 인대랑 이런 근육을 네. 좀 풀어주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자꾸 네. 끊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좀 이게 자세를 갑자기 바꾸는 거는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해주시고, 다행히 젊다 그러면 바로 하셔도 되죠. 그래도 스트레칭 하시는 게 네. 그래도 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해주는 게 이 근육이나 인대에 좀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습니다. 예. 몽이만님도 참 중요하신 것 같아요. 예. 1월에 신경성형수를 시술했고요. 하루 종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삽니다. 자주 걷고 하루 5,000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환자분의 그런 MRI 이런 걸 보면서 환자분 상태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경성형수로 이제 뭐 치료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환자분 질환을 잘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근처 병원에서 MRI 검사를 좀 해보시고 거기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실제로 몽이맘님 같은 분이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이런 데 나와서 보면 수술하는 거는 위험하다. 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요즘 좀 대부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허리병이 어쨌든 칼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다가 환자분들의 생각이신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신경 성형술 했는데도 아직도 아프다. 네.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한번 그 신경 성형술을 한 병원이 뭔가 대답이 시원찮다. 그러면 다른 의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대학병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가 아프면 정상생활이 힘드니까요. 맞습니다. 예.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해결 방법은 아무래도 여러 의사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제일 신뢰가는 의사 네. 하자는데라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예.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두세 군데 예. 그래도 너무 많은 데를 가면은 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예. 두세 군데 가셔갖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물건을 들어올고 나서 이제 물건을 운반할 때는 약간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운반하는 동안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진 걸 막아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신경근 이동성 운동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희 몸은 아까 염증이 반응해서 흉터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술 후 경부하의 공간 및 주변의 흉터 조직에 의해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경막과 여기서 나와서 다리 쪽으로 향하는 신경근이 흉터 조직에 의해서 유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근이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이런 추간공에 달라붙었거나 아니면 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근 이동성 운동을 통해서 신경근을 계속 움직여주면 이와 같은 신경근의 유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가능한 수술 후 일주부터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이 척추 중립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서 누운 후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모근 부위를 잡아서 다리를 고정시킨 후 무릎을 펴면 됩니다. 종아리에 당기거나 저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무릎이나 발목을 부드럽게 앞뒤로 까닥까닥 움직여주면서 움직이는 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단 이게 다리를 움직일 때 척추는 이게 중립 자세로 안정되게 유지해 줍니다. 이 운동은 저리거나 당기는 등이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다음 반복을 하기 전에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기존의 통증 정도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다음은 추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는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해주면서 허벅지를 코가 아닌 배 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좀 더 굴곡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해도 되는 운동인가요? 이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강도가 약하고 이게 예.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네. 그냥 꾸준히. 네. 예, 예.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뒤쪽에 있는 다리, 발과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환자의 무게를 앞쪽에 있는 다리로 이동시키면서 종아리 부위가 당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에도 복부를 긴장시켜서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다음은 허리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복부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인데요. 사진과 같이 무릎을 세워서 누운 다음에 마치 꽉 끼는 바지를 입는 것처럼 아랫배 근육을 3초 동안 들이키십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는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고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고요. 아랫배 근육을 들이킨 후에도 숨을 참지 마시고 정성적인 호흡을 유지합니다. 10회씩 3번 시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이 자세에서 손을 머리 뒤쪽으로 놓는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머리 위쪽으로 손을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자세를 해주면 하면서 배에 힘주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 스쿼트입니다. 완전히 앉는 스쿼트 대신 60도 정도만 무릎을 굽혀주는 부분 스쿼트 운동을 시행해 주시고요. 이때도 복부를 긴장시켜서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거는 15에서 20회를 한 번으로 총 3번 정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가능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는 운동은 러닝머신이나 야외에서는 언덕보다는 평지를 걸어 주시고요. 자전거는 이 그림처럼 산악 자전거와 같이 허리를 굽혀서 타는 자전거보다는 이런 자전거는 허리를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추 전방 굴곡, 즉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엉덩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렇게 눕는 자전거나 입식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은 상처가 다 아물고 실밥이 제거된 보통은 2, 3주 정도부터 시행할 수 있고요. 다만 물속으로 들어갈 때 다이빙이나 점프는 하지 마시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계단 오르기나 달리기는 이 시기에는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환자 상태 및 목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5분에서 10분씩 끊어서 시행하고요. 점점 익숙해지면 이 5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30분 또는 60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발목이나 허벅지 근력이 약화가 오신 상태시면은 걷는 자세가 틀어져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되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1기까지 재활 운동이었고요. 이제 2기 수술 후 4에서 6주째 기간 동안의 재활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3주째하고 4주째는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1기, 2기는 아니죠? 일단은 2주까지는 이제 수술 상처 부위, 피부나 이런 게 이제 다 완전히 이제 실밥을 아무는 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적극적인 운동을 하면은 상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더 강도가 센 운동을 이제 4주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확하게 21일까지는 상처 보호 및 상처 아무는 걸 기다리는 기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2일부터는 이제 슬슬 운동할 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기 때는 이제 수술 후 4주부터 6주째를 말하고요. 이거는 기능적 회복기라고 불리우고 앞서 말한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혈관 상태를 개선시키고 몸통 근력을 80%까지 원래의 8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상처 부위 연부 조직의 이동성과 하지 유연성 및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기 때의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1기 운동에 2기 때 할 수 있는 운동을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신경근 이동성 운동은 지속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수술 부위 흉터 및 연부 조직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수술 상처 주위로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주변 흉터나 연부 조직이 적절한 움직임을 가져야 척추가 움직이는데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칭은 다음 사진과 같이 박스 위에 발을 올려놓고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해주면 신경근 이동성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선 상태에서 발등 부위를 잡고 버텨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를 좀 긴장해 시켜줘서 허리를 지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이 자세가 어렵다, 계속 넘어질 것 같다 그러시면 엎드린 자세에서 똑같은 방법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충분히 벌려 주시고요. 고관절 접기를 통해서 허벅지 안쪽이 충분히 당겨지게 해줍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데드버그 운동은 허리를 뒤로 젖히고 옆으로 굽히는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데드버그 첫 자세는 이와 같이 양쪽 고관절을 90도로 굽힌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준 자세로 첫 자세를 갖추고요.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같은 쪽 팔과 다리를 천천히 위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한 후 반대편 팔과 다리를 천천히 쭉 뻗어줍니다. 처음에 이 운동이 힘들다면 아래와 같이 다리를 다 뻗는 게 아니라 반만 움직여서 익숙해진 다음에 위에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허리는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해주고 고관절을 접는 느낌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복부는 항상 운동 내내 긴장된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이 운동을 할 때 머리를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 부위를 든다는 생각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는 무릎 높이로만 일어내 주십니다.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자세입니다. 힘들 것 같아, 이 자세는. 네. 이 운동은 예. 하체와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는 운동입니다. 예. 좀 자세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누운 자세에서 팔은 가슴에 모거나 아니면 이렇게 20도 정도 밖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발은 발바닥에서 발 뒤꿈치 다 모두 붙여 주시고요. 시작과 동시에 사진처럼 엉덩이를 위로 쭉 밀어 올려줘서 하체가 일자로 되도록 해줍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 발을 든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주면 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 먼저 4발 자세로 시작해서 반대편 팔과 다리, 즉 오른팔이면은 왼쪽 다리를 천천히 동시에 뻗고 다시 원위치시켜주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뻗고 다시 원위치시켜주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이 또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요. 네. 딸기 80님, 발목,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독 신발 한쪽만 닫고 무리하면 허리가 아픈데 자세의 문제일까요? 아직 양반 다리는 못합니다. 애매하죠. 네, 애매하네요. 신발이 한쪽만 닳는다. 한쪽만 닳는다면 약간 다리 길이 차이가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으면은 자세가 똑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기운 자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 정형외과를 가셔갖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면 다리 길이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비슷한 환자분을 많이 봤는데요. 무릎 수술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좀 나름 좀 이렇게 차트도 보고 했는데 인공관절 받는 분들은 대개 연세가 7순이나 8순 정도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허리에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때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로 되게 수술을 하시니까 그 협착증 부위에 어떤 자극이 좀 가면서 증세가 없던 약간의 협착증이 악화되면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느껴졌었고요. 대부분 그런 거는 다시 수술 안 하고 약 먹고 물리치료해도 좀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한번 허리 전문의랑 한번 또 보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 다음 금문신님, 47세 여성입니다. 무릎에 석회가 생겨서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석회라고 하면 아마 골극, 저희가 정형외과 용어를 골극, 즉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무릎의 관절이 움직임이 좀 떨어지신다면은 아마 그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그 병원에 가셔갖고 아마 엑스레이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에는 석회화건염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네,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퇴행성 관절염을 관절염을 그 골극의 가능성이
한번 그것도 무릎 전문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송이님 브릿지 운동하다가 목이 안 좋아지는데 괜찮나요? 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목 주변 근육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목을 버텨야 되는데 목을 너무 뒤로 젖히거나 너무 구부린 상태로 하면 오히려 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팔이 저리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브릿지가 나쁘게 만든다는 거는 책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한번 책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브릿지 하는데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다 그러면 우선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게장 쿠폰님, 운동 15분 편한 대로 하면 되나요? 너무 숨을 찾거나 하면 오히려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스쿼트 운동인데요. 일기 때 부분 스쿼트에서 점차 90도로 엉덩이를 점점 내려가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 때 가능한 유산소 운동인데요. 이전에 못했던 계단 오르기가 있고요. 그림처럼 이게 크로스 컨트리 스키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운동 기구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아직 달리기라던가 조정 또는 인라인 스케이팅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3기입니다. 3기는 수술 후 7주에서 11주짜 기간인데요. 이 시기를 저항 운동기라고 해서 활동에 대한 내성을 높여서 이전 기능 수준까지 신체 기능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기는 이전 운동 프로그램과 스트레칭을 반복 또는 이제 강도를 높여주면서 운동을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은 슈퍼맨 운동인데요. 사진처럼 엎드려 누워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이때 3초 정도 정지 후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운동은 등과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 및 인대의 탄력과 근력을 동시에 높이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15에서 20회씩 3세트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굽혀펴기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쿼트 운동은 이제 90도를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에서 20회씩 3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기 후반부부터는 이게 특정 스포츠나 특정 업종 관련 훈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운동은 환자분이 충분한 허리 안정성과 운동성 그리고 유연성과 근력이 회복된 다음에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는 연습이라던가 아니면은 골프 스윙 자세를 중기 초초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고강도 집중 훈련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8주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10kg부터 20kg까지 점진적으로 물건 들기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10에서 12주에 평가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전까지 피해야 했던 조정이라던가 스케이팅, 인라인 스케이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12주부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 뒤꿈치로 저희가 박차할 때 높은 축성 압박력이 반복적으로 허리에 가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실외가 아닌 러닝머신에서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고요. 디스크가 최대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침 시간에 시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 후 재활 훈련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많이 물어본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허리 수술 후 언제부터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의자에 주로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이면 빠르면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아직까지는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드므로 척추 등받이 쿠션 등을 이용해서 허리를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택배 운송과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고강도 업종인 경우에는 수술 후 8주부터 물건 들기 훈련 시작해서 12에서 12주에 평가하여 본인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잠깐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복귀할 수 있냐 할 때요. 사장님이면 내일부터 일하세요.
그리고 종업원이면 한두 달 쉬었다 일하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하다 아픈데 쉴수 있냐. 눈치 네. 보여서 못 네. 쉬는 사람과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 선생님도 비슷하시죠? 이게 쉴 수 있다면은 네. 업무 복귀가 빠른 복귀가 가능한데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쉬셨다가 예.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또 세 개 또 있죠. 시탐의 제왕님, 원장님 총기 주사에서 양배추가 관절 건강에 좋다는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음식 섭취는 어떤 것이 뼈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음식 섭취보다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뼈와 관절 건강에는 이제 비타민 D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 제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해 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항상 이 방송 보면서 안타까울 네. 때가 있는데요. 예. 어머님, 아버님이 90, 87세 이러신데 네. 텔레비에 양배추가 좋다 그러면 양배추만 드시고 그 다음에 마늘이 좋다 그러면 마늘만 드시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데 선생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예. 영양 섭취가 골고루 네. 되면 좋고요.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은 다음에 그걸 추가로 드시는 거를 그렇죠. 플러스 추천드립니다. 적절한 운동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JM님,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아픈데 심할 땐 10분만 걸어도 다리 쪽으로 방석적인 옵니다. 디스크인가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특히 아마 오랫동안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다음에 아마 허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증상이 반복되면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 특히 방사통이 있는 것을 보면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조진경 님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받고 이제 내일 퇴원해야 되는데 좋기는 한데 집에 가서 어떡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무슨 수술인지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솔직히 그 이름을 조금 그래서 아마 현미경 수술하셨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죠. 높았습니다. 네. 네. 그 수술한 지 이제 퇴원 일주일쯤 지났다. 그러면 네. 뭐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일주일 넘어갔으면은 스트레칭부터 좀씩 하시고요. 걷기 운동을 좀 아직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대 잘 네, 차고, 복대 잘 차고, 예. 상처 잘 아무나 혹시 곪지 않나 네. 좀 동네의원에서 보고 네.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중간에 이상 있으면 아무 때나 아무튼, 연락 주시고. 예, 지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집에 가셔서 축하드리고요. 꼭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 카톡이 있으니까 서둘러 연락 주십시오. 네. 긴짧은님, 전 여성이라 골다공증이 걱정되는데요. 미래일이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 예방법은 이제 꾸준한 운동이랑 골고루한 그 영양 섭취를 하면은 예방이 가능한데요. 주기적으로 이제 그 저희 보험 아마 건강보험으로 네. 이제 그렇게 네. 골다공증 검사를 검사할 아마 수 하게 돼 있죠. 있습니다. 그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꾸준한 운동이랑 영양 섭취를 해도 이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적절한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뼈 강도를 좀 높이시는 게 나중에 이제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면이 원장님 허리 4.5 디스크가 4, 5번 디스크가 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이 조절이 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1년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약 먹으면서 지내면 될까요? 이건 환자분 개인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을 먹어서 통증이 조절이 되면은 솔직히 더 이상 더 심한 시술이나 이런 걸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이제 약물을 먹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한번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연세가 좀 젊으시면은 약을 계속 좀 드시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6에서 10주, 12주 약을 먹거나 비수술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있으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을 네. 때는 수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통증이 참을 수 있는 통증인지 네. 아니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인지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아마 통증이 조절된다고 하면
치니까 약을 먹으면 조금 그런 대로 좀 생활하시는데 더 크게 버텨봐도, 불편한 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더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치료를 좀 더 기다려보자. 예. 양념 게장 쿠폰님, 앞바다리 하고 앉아 있을 때 오른쪽 무릎 위쪽이 아픈데 예상 가능한 진단명이 있을까요? 연골연화증. 연관연화증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신데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연관연화증일 수도 있고 연골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근처 병원에서 한번 가서 검사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M님,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나요?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특히 6에서 10주, 12주 정도 지나면 점점점 이게 수축이 되면서 안으로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 치유라는 말을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후에도 통증이 악화되면 더 이상 10에서 12 정도 기다렸다면 더 이상 이제 자연 치유를 충분히 기다린 걸로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허리 수술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 직후 1, 2주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 우측 다리에 유압감 및 저린 증상이 있다면 이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운전부터 시작해서 운전 시간을 점차 늘려주시고요. 장거리 운전할 때는 척추 등받이 쿠션을 등을 이용해서 허리를 보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어떤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참. 네,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 많이 질문이긴 물어봐요. 한데요. 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나 소파에 눕게 되면 매트리스 안으로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세가 그 허리를 곧게 피는 것이 아닌 굽어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딱딱한 매트리스에 베개를 좀 대주시는 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저도 또 네. 이거 개인 방송이니까 편하게 네.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네. 부부 생활은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디스크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분이 그렇게 물어보신 환자분이 없으셔갖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좀 대답하기 애매하신.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그냥 그동안 그런 분들이 제가 제일 나이 많으신 분한테 들은 게 한 칠순 어르신한테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뭐 남자가 좀 덜 움직이고 여자가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자세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샤워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최소 2주 3주 정도 네. 그쵸? 네. 탕에 편하게 들어갈 정도 네. 그래서 저 샤워하려면 한 3주 정도 뒤부터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권하기는 안전하게 네. 한 6주 정도. 저도 그 그 정도는 정도가 돼야지 될 낫겠죠? 것 같습니다. 근육이랑 이게 좀 네. 안정화된 다음에 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 결론은 그냥 6주 뒤지만 급하면 3주 네. 때부터. 그럼 그렇죠. 되겠죠? 네. 예. 그다음 네, 또 이대진님, 67세고요.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입니다. 뇌경색 급성기 근이완기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거 좀 어렵다. 네, 선생님 혹시 아세요? 정형외과 전문이라서 이거는 신경과 선생님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는 네. 좀 더 전문가, 신경외과, 신경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선생님. 나중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짧은님, 요즘 마약 베개, 거북목 낫게 해준다는 베개들도 팔고 있던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북목에는 낮은 베개, 높은 베개가 뭐가 좋을까요? 저는 낮은 베개, 높은 베개보다는 환자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베개의 높이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푹신한 베개보다는 약간 좀 딱딱한 베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어떤 벽에 좀 비세요? 약간 딱딱한 베개에 비습니다. 크기는 저는 고개가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의 폭이 이렇게 큰 거 아세요? 서양 벽이 아니면 이렇게 작은 좀 작은 걸 씁니다. 메밀벽이 저랑 같으시네. 너무 낮은 베개는 고개를 뒤로 젖힐 그쵸? 광이 있고요. 너무 높은 베개는 오히려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추도 허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너무 높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그것도 허리 경추 디스크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하여튼 끼칩니다. 저도 그 해외 나가서 호텔에 가면 있는 네. 벽에 있잖아요. 이만큼 큰 거요. 네. 그거 비고 나면 꼭 목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밀벽에라고 이렇게 한 동그란 거 이렇게 했을 때 딱 뵀을 때 이 뒤통수가 이 바닥에 약간 닿는 네. 정도. 약간만 떠 있는 그렇죠? 정도. 네, 떠 있는 정도, 뭐 네. 닿는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베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논문이 있나요, 그게요? 제가 논문 찾아보진 그쵸. 않았고 제가 한번 다시 저도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논문은 못 봤는데 네. 그냥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경추 그쵸? 경추 중립 자세를 보면은 그 전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논문 같이 있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벽에 확인해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나? 그리고 뭐 마지막인데 선생님은 허리를 위해서 하루에 어떤 동작이나 뭐 식사, 뭐 행동 네.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앉을 때 일단 앉은 자세 주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요. 저는 앉을 때 항상 허리를 좀 바르게 펴는 펴기 자세, 위해서. 펴는 네. 자세를 좀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되도록 의자를 앉을 때 끝까지 앉아갖고 앞쪽에 앉으면 좀 허리를 굽어서 앉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엉덩이를 밀어서 좀 허리를 좀 피게 펴서 앉는 걸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 그래서 저는 항상 1시간 정도를 운동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에 정선근 교수님이라고 재활의학과 네. 교수님인데 네. 맥킨지 엑서사이즈가 네. 뒤로 젖히는 뒤로 게 젖히는 운동. 예. 윌리엄스 엑서사이즈 숙이는 네. 운동보다 훨씬 좋다 해서 한동안 뭐 100년 허리 뭐 이래서 네. 많이 강의하신 걸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허리를 굽히는 게 좋아요, 뒤로 제치는 게 좋아요, 둘 다 하는 게 좋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리를 굽히는 운동할 때 허리를 굽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 접는 게 좀 좋고요. 뒤로 젖히는 운동은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데 허리를 굽히는 운동할 때는 좀 더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수술을 하신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은 수술 상처가 아직 안 나무를 끼게 되면은 그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운데요. 하여튼 여러 이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요즘은 뒤로 젖히는 거가 좀 좀 더 더 좋다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결국에는 뻣뻣한 허리보다는 그래도 유연한 허리가 좋으니까 유연성 운동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요가나 필라테스 쓰셨는데 저 역시 요가, 필라테스, 네. 지루박, 춤 뭐 이런 거 네. 흔드는 거를 많이 권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뭐 그런 거 많이 평상시에 특히 권하시죠? 예.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허리 그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특히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을 생각합니다. 아유, 뭐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뭐 혹시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첫 방송이라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드릴 말씀인데 의학 채널 비온 뒤에 그 시청자분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하여튼 홍해걸 박사님 그동안 이 좋은 거를 컨텐츠를 많이 모아서 많은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애쓰고 계신데 저희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여튼 의학 채널 비온 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